안녕하세요. 김택수 선수입니다. 포핸드, 백핸드, 푸드웍 등 패널드 선수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기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술,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포핸드가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득점이 나오는 게 또 포핸드 기술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포핸드는 어떤 가장 강하게 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가장 강한 스피드도 보낼 수도 있고, 가장 강한 회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주전기에서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중점을 둔다. 스윙이 보면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아마. 스윙이 아주 편안할 거라고, 지금 보면은. 스윙이 굉장히 편안할 거라고요, 보면은. 제 스윙이. 몸에 무리 힘이 안 들어가고. 포핸드는 가장 볼을 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런 자연스러운 스윙에서 최고 편안한 스윙에서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정확히 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어깨 넓이나 이런 게 많이 벌어져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좁게 있어도 안 되고 그냥 편안한 자기가 썼을 때 어깨 넓이 정도는 편안한 상태에서 뭐 다리가 좀 낮아지고 허리 좀 이 정도 편안하게 볼이 오는 데서 자기 어깨에서 가장 치기 좋은 상태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서도 안 되겠지만 좀 기본 이런 자세라든가 이런 게 가장 이 정도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이렇게 똑바로 쓴다든가 이런 자세는 볼을 정확히 보내는데 좀 아무래도 지장이 많겠죠. 근데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스탠스가 각도가 몇 도 정도 돼야 되나? 이 정도. 특히 다리나 허리 이렇게 쓰지 않도록 잘 이렇게 허리나 약간 좀 구부려진 상태에서 그래야만이 어떤 몸에는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이 전체가 몸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좋은 스윙이 나갈 수 있다고. 스매싱의 기본은 역시 찬스볼의 결정구니까 거기에 맞게끔 강하고도 빠르고도 파워 있는 또 정확도 이게 가장 기본으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밑에서 많이 나오는데 스매싱 같은 경우는 거의 스트레이트 내지는 위에서 누르는. 최고 정점 내지 정점에 떨어오르기 전에 칠 수 있으면 좋다고.
그 역시 이제 드라이브에서는 웬만해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기술인데 꼭 해야 된다면은 역시 확실한 정확도가 있어야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치중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이제 갈수록 탁구가 빨라지고요. 뭐 스핀도 많아지고 스매시 같은 거는 어떤 제가 자신 있었을 때 정확히 볼을 잡아서 쳐야 되는데 갈수록 볼이 빨라지고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볼을 좀 더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기회만 오면은 언제든지 스매싱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스매싱은 가장 득점력이 높지만은 이제 드라이브는 옛날에 제가 처음 탁구 배울 때는 포물선을 그래서 회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보내고 다음볼 찬스볼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탁구가 빨라져서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서 이렇게 탁구가 득점력도 많이 높아지고 했는데 어떤 기본적인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보내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드라이브는 포핸드에서 스윙도 그렇게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고 자세에서 이제 이 다리 자세나 좀 더 낮아지고 어떤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똑같이 뻗어지면 뒷스윙을 더 가져가고 그리고 볼 맞을 때 임팩트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최대한 회전을 줘서 보낸다. 그냥 스윙 자연스럽게 앞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면 아마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일단 그립에는 볼을 칠 때는 일단은 스윙을 나갈 때는 모든 그립의 힘은 다 뺀다고. 대신에 이제 맞는 임팩트 시는 그립에 힘이 들어간다. 역시 누프 드라이브는 회전을 맞으면 높게 띄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윙이 좀 더 앞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이 라켓에 맞는 면을 많이 가져가고 스윙이 조금 올라가는. 특히 이제 루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쇼트볼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쇼트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걸고요. 그 카트볼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나는 이 두 가지 빠른 드라이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정구 하는 드라이브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짧은 스윙에서 빠른 드라이브가 있고. 톱 드라이브라는 거. 볼을 정확히 잘 봐야 돼요. 일단 볼을 굉장히 빨리 치는 거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걸기 때문에 볼을 정확히 봐야 되고 시선을 정확히 봐야 되고 물론 자세도 기본적인 자세는 뭐 드라이브하고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가져가야 돼. 짧아지는 거죠. 하나는 짧아지고 결정구 내는 거는 좀 크다고요.
그거는 이제 역시 그거는 자세가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이 감각을 중요시해서 볼을 건다고. 일단은 뭐 길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나올랑 말랑한 거 있을 때는 짧게 있다 이렇게 걸기는 쉬워도 걸려고 하다가 짧게 나왔을 때 이게 놓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붙어 있는다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일단 그 볼을 정확히 봐야 되죠. 길게 나오는지 짧게 나오는지 그 볼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스윙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제 드라이브 스윙하고 거의 똑같은데 임팩트 시 이제 손목을 꺾어주는 거죠. 스윙도 약간 뭐 이제 좀 감는 스윙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역시 감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역시 그렇게 하려면 이 라켓 각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카운터 드라이브는 그렇죠. 아까 이거는 거기 아까에서 빠른 드라이브에서도 똑같은 그런 건데 스윙이 일단 짧아져야 돼. 이거는 타구점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카운터 드라이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잡아쳐야지. 정점이 아니더라도 정점 오기 전이라도 빨리 칠 수 있으면 빨리 쳐. 그거도 역시 그거는 이제 떨어져 훨씬 쉽다고요. 그거는 이제 이런 그냥 카운트 드라이브나 이렇게 그런 것보다 훨씬 쉽고요. 대신에 이제 볼이 많이 휘어오기 때문에 꺾여오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의 움직임이 좋아야만이 잘 따라가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자세에서만 치는 게 아니고 볼을 오는 걸 잘 보고 움직여서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는 이제 뜬볼에 대해서는
볼을 기다려서 이렇게 칠 게 아니고 자기가 볼을 따라가서 쳐야죠. 그래. 일단 드라이브라는 거는 굉장히 안전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득점력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기술인데 그 연습을 잘해야죠. 물론 이제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자세에서 어떤 볼에 따라 움직이면서 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연습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변화적인 볼을 움직이게끔 주면서 자기가 때는 좀 짧은 볼 들어가서도 걸고 아니면 좀 깊이 오는 것도 나와서도 걸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움직이면서도 걸고 이런 다 불규칙적인 거를 계속해서 범실 안 내고 연습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물론 나눠서 사용하고 그거는 이제 뭐 몇 퍼센트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없고요. 언제든지 득점할 수 있는 볼이 오면은 어떤 드라이브도 강한 공격력의 기술이니까 언제든지 득점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상대가 볼이 어렵게 왔을 때는 루프라든가 회전을 보내줘가지고 다음 볼을 찬스를 잡는다든가 이런 기술을 많이 가고요. 언제든 찬스가 나오면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좀 수준이 떨어지면 공격 찬스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가 좋다, 크로스가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상의 기술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그게 공격하는 그게 틀리다고. 뭐 스트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상대에 따라서 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그런. 좋아하는 건 스트레이트를 좀 많이 좋아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평범하게 받아주는 거 있고 사이드 스핀이 있고 뭐 전진 회전이 있고 뭐 이런 종류 정도. 어떤 볼이 왔을 때 뭐 이 기술을 사용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쇼트는 디펜스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범실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그립에 대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뭐하지만요. 사실 보면은 후핸드 칠 때하고는 이 쇼트 할 때는 그립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그립을 똑바로 잡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그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왼손 이 엄지가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이게 자연스러워야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근데 자꾸 익숙한 연습을 푸시 셔트는
어떤 득점이나 득점도 노리고 어떤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건 푸시는 뭐 스윙이 옆으로 가는 건 앞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볼을 평상시에는 셔틀을 평범하게 이렇게 되지만은 그거는 사이드 슈프는 완전 이게 눕혀서 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요한다. 그 상대편 드라이브 회전이 많이 되어오는 걸 반대로 회전을 주기려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배로 힘든 그 임팩트가, 배로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다고.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이제 볼을 일단 잘 잡아야죠. 그리고 포핸드 이렇게 그 카운터 드라이브 하듯이 스윙만 줄어들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툭툭 밀어주면 상대 볼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많이 안 줘도 가볍게만 해도 뭐 특징이라는 건 백핸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백핸드라는 건 말 그대로 공격성이고요. 공격성을 많이 띄고 있고요. 예, 그 이제 득점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쇼트 같은 거는 어떤 디펜스라든가 상대 공격을 최대한 이렇게 방어하는 데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쉐이크 핸드들이 가지지 못한 그 장점, 빨리 칠 수 있다든가 턱과 좀 더 세밀하기 때문에 뭐 쇼트를 굉장히 빠른 타임에서 한다든가 순간적으로 또 백핸드 같은 것도 붙어서 백스매싱을 이렇게 쉐이크 핸들이 못하는 기술들을 잘 못하는 기술들을 패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한다고. 그거는 역시 그 화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되게 이게 패널들은 백핸드 스윙이 잘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막 스윙도 이게 어렵다고 이게 꺾이기가. 대부분 이게 꺾어줘야 되는데 스윙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볼을 임팩트 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강한 임팩트를 못 보낸다고. 역시 강한 임팩트는 꺾어줘야지. 그리고 포핸드도 마찬가지듯이 스매싱하면 이게 꺾어주듯이 이거는 이제 스윙이 자연스러우니까 꺾어주지만은 그래서 볼이 세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스윙이 자연스럽게 이제 꺾여주는 게. 그러면 포핸드하고 그렇게 많이 틀려지지 않던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 자연스럽게 앞에.
뭐 체중 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포핸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써줘. 백핸드 역시 힘 전달할 때는 이 이제 반대의 힘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 하핸드는 이렇게 힘 전달을 해줬지만은 백핸드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강타에 대해서는 이제 백핸드는 그냥 백핸드는 스윙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만 역시 강타에 대해서는 이제 스윙이 커져야 되겠죠. 그것도 이것도 꺾어주는 건 마찬가지고. 왼쪽이 되죠. 왼쪽 이쪽은. 예. 이 힘에서 들어가면서 쳐야죠. 역시 포핸드하고 다 반대라고요. 역시 짧은 볼 오면은 포핸드는 짧은 볼 스매싱 이렇게 들어가서 쳤다 그러면 백핸드도 역시 들어가면서 똑같다고. 근데 이제 그 힘 전달할 때는 맞을 때 임팩트는 힘 전달 손에 임팩트는 힘이 전달이 가야죠. 아, 그거는 이제 완전히 뜨면은 찬스볼로 스매싱 이렇게 똑같이 하지만은 그 카트볼을 칠 때는 볼이 밑에 전에 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쳐서는 네트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각을 많이 만들어서 약간 긁어준다 이렇게. 스윙 라인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더 이제 앞으로 꺾어주는 것보다는 약간 더 앞으로 나가줘도 괜찮다. 이거는 상대 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 볼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임팩트 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쭉쭉 밀어주는 어떤 개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볼을 잡아서 쭉 밀어주는 개념이라 그럴까요? 대부분 일본 선수들은 볼을 이렇게 쳐버린다고 그냥. 그 볼을 회전되는 볼 같이 이렇게 쭉 밀어주면은 볼이 반대로 회전되어 가기 때문에 볼이 밀려가기 때문에 어떤 그 드라이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어, 80년도 후반 때만 해도 거의 탁구 자체가 그 포핸드, 한국 탁구 하면 거의 포핸드로 많이 이루어졌었고 백핸드 기술은 뭐 아주 찬스 아니면은 넘기는 정도의 이런 기술로 많이 이루어졌었고 또 타이밍도 굉장히 늦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탁구가 너무 빨라지니까 백핸드를 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빠른 볼에도 백핸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그 상황을 놓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때 이제 그 백핸드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한 게 이제 92년 1년서부터 이제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백핸드 연습을 굉장히 많이 90년도서부터 해가지고요. 백핸드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예, 볼박스 많이 갖다 놓으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그거는 지금 탁구는 이제 전에는 뭐 받아주는 것만 했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디펜스가 하나의 찬스를 만든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제 탁구는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포인트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포인트라고보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느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기만의 느낄 수 있는 그 디펜스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걸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디펜스 같은 건 상대 공격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그걸 갖기 위해서는 그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느낌을 감각이라 그러나 그 감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라켓에 맞는 감각. 그 라켓에 맞는 감각. 왜냐면 볼에 따라서 디펜스를 빨리도 할 수 있고 늦게도 할 수 있고, 그 볼에 따라서 자기가 자세가 안 좋으면 좀 늦게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좀 타임이 생기면 빨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하려면 더 빨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맞는 느낌이 좋아야만이 그런 게 이루어지지.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화로 많이 잡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치고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화백은 이 스윙이 전환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건 이 스윙 전환이 빨라야 된다는 거야. 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을 때 뭐 이렇게 잘 된다고. 역시 이거는 블로가기 때 강한 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윙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상대 볼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데 자기가 힘으로 보내려고 그래서는 어렵다고. 볼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만 잘 딱 이렇게 맞춰주면 자연히 그 볼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부러 막 스윙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볼에 따라오는 거에 따라 틀리지만 그냥 몸에서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깊이 빠지면 늦었을 때는 뭐 팔만 뻗어도 되겠지만, 백핸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 볼이 강할 때 일부러 막 이렇게 밀려고 안 해도 이렇게 각만 대주면은 각만 맞춰서 이렇게 딱 상대 볼만 이용하면 그게 가장 좋은. 그것도 역시 그거는 이제 움직임인데 그거는 이제 순간 반응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주 베스트 선수들은 그것도 역시 맞을 때 느낌으로 자기가 이렇게 알아야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해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냥 순간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도 뭐 이 감각, 그 느낌 이런 거를 느낌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틀리죠. 이 각이 뭐 드라이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대주면 이렇게 볼이 살아갔지만 이거는 스매싱은 밀려오기 때문에 볼이 팍 밀려오기 때문에 각을 좀 더 많은 각을 필요로 한다. 예, 좀 더 약간 세워준다. 예, 예, 약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숙여주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그래야지. 역시 그것도 많은 연습이 기본적으로 연습이 이렇게 많이 따라야 되고 뭐 디펜스 이렇게 블록을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자꾸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 좋은 느낌을 자꾸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근데 연습을 통해서 어떤 볼이 오든지 자기가 어떤 그런 느낌을 안 잊어먹고 자꾸 메모리하면서 그걸 상기시키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는 화로 많이 잡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치고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화백은 이 스윙이 전환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건 이 스윙 전환이 빨라야 된다는 거야. 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을 때 뭐 이렇게 잘 된다고. 이제 포핸드 백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쇼트 했을 때는 그립의 변화가 뭐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백핸드 쳤을 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그립에 많은 변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포핸드 쇼트 할 때는 어떤 그립에 이렇게 가는 그립의 변화라든가 하지만 뭐 백핸드 칠 때는 뭐 자연스럽게 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말 그대로 푸드웍이니까 이 움직임에 가장 중점을 잘 둬야 되고 항상 볼을 가장 치기 좋은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제 앞에서 볼 때는 포핸드 칠 때는 어떤 이런 편안한 이런 그립이 좋겠고요. 뭐 D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백핸드 쇼트를 했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립이 좋을 것 같고 백핸드는 뭐 그다지 이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줍니다. 주의할 점은 백핸드 칠 때 이걸 뛴다든가 이런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렇게 뛰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잡아줘야지 힘 전달이 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연결되는 걸 처음부터는 나 역시도 잘하지는 못했었다고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 연습할 포핸드, 백핸드 이걸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핸드 치고 백이 어느 정도 많이 안전하게끔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볼을 치는 연습을 했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가장 그 기술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 말 그대로 이 움직임 자세, 가장 좋은 자세는 볼이 어느 볼이 오든지 그 자세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무리가 없어야 되고 그 볼을 치기 위한 자세가 좋은 자세를 갖춰주기 위해서 갖추는 게 가장 좋은 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흑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 움직임이니까 항상 어느 볼이 오든 그 다음 볼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칠 수 있는 좋은 자세, 좀 더 빨리 좋은 자세,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다리 자세가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움직임에서는 어떤 이 상체가 중심이 아니고 이 다리 자세가 낮아져가지고 이 다리 중심이 돼야만이 어느 볼이든지 언제든지 좋은 자세 움직임이라는 게 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후라든가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자세가 낮아져야만이 좋은 자세를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면서도 이게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가는 쪽에 다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이게 다리가 이쪽 다리가 가면 이쪽 다리가 가서 중심이 되고 돌아와요. 만약 이 다리가 갔으면 이 다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돌아와야 돼. 그거를 꾸준히 연습하면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처음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자꾸 이제 움직임도 편안해지고 몸에 힘도 덜 들어가고 자꾸 편안해진 걸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돌아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포핸드 칠 때는 이 다리가 그러니까 돌아서지만 이 다리가 중심이 돼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차고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제 백핸드 같은 거 쳤을 때는 이게 때는 이 다리가 또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볼을 칠 때 푸덕이라는 건 어느 한 다리가 중심이 돼야만이 이 볼을 파워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움직임도 어느 한쪽 다리가 중심이 돼야만이 움직임을 움직일 수 있지 두 다리 중심이 다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몸쪽으로 오는 볼이라도 이 두 다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다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치는 거고 순간적으로 또 따라가도 어느 한 다리가 중심이 돼야만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지. 탁구는 계속 움직이면서 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움직임은 없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리가 조금 짧은 거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모는 거는 진짜 모는 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범위에 따라서 틀려주다. 물론 많이 빠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다면 가볍게.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82년도 정도. 뭐 특별한 동기는 없었고 뭐 친구들이 동네 사는 친구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탁구를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끝나고 같이 집에 오려고 계속 친구들 탁구 치는 거 보다가 그걸 보고 같이 이제 그때 끝날 때까지 같이 이제 탁구 치다가 그래서 우연히 하게 됐어요. 특별활동 시간.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름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그냥 별로 안 좋은 라켓으로 그냥 재미로 쳤었고요. 이름도 브랜드도 어떤 건지도 몰랐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지나서 한 83년 정도 되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스레브하고 버터플라이 라켓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펜을 네, 시작에서부터 펜을 들어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국 탁구가 실크 선수들이 별로 없었고요. 또 완영, 기태경 이런 선수들 다 페널드 선수였기 때문에 거기가 위에 대표 선수도 다 페널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선택해야지 그냥 이렇게 페널드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선택해야지.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물론 이제 훈련 힘들어서도 힘든 게 가장 힘들었고요. 네, 연습 이제 방법이라든가 이제 연습 방법이 뭐 주니어 때 청소년 때 그리고 이제 또 힘들었던 거는 그 기술이 잘 안 될 때 훈련하는데 자꾸 이제 범실이 나고 이렇게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네. 그때 어렸을 때는 포핸드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역시 백핸드가 약했었다고 말. 쇼트는 괜찮았어. 근데 백핸드가 이제 그 공격하고 움직이면서 이제 좀 이렇게 길게 왔을 때 그 볼을 처리를 잘못했다. 그때는 이제 그 연습, 제가 이제 그 위에 스님들도 잘 만나는 것 같고, 이제 그때 이제 청소년 주니어 때 그 다듬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딸리고 이제 이분들의 어드바이스를 많이 따라갔었다고. 그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푸드웍이라든가 쇼트, 뭐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기에 의한 어떤 그런 훈련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커오는 과정에서 그런 걸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몸에 밴 것 같아요. 역시 프로라는 그런 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좀 약간 제 나름대로 승부욕에 좀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라도 그냥 연습 게임이라도 지기 싫어했고, 뭐 지면 화내고 막 이런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런 거.
실전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서비스 리시브 기술, 그리고 시합에서 잘할 수 있는 힌트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선제 공격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비스를 잘 넣으면 찬스를 또 많이 얻고, 그 또 서비스에 바로 득점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포핸드나 이런 거 못지않게 오히려 서비스가 더 중요한 기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되돌아와야 되니까요. 밑을 이렇게 최대한 밑을 쳐야죠. 위치가 이쪽 면을 많이 쳐야죠. 이쪽.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깎이겠죠, 볼이 별로. 이렇게 쳐야지만 되돌려. 네. 네. 이렇게. 근데 똑같은 그거에서 이제 밑에 회전이 아니고 그냥 나클 서비스라고. 아까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밑을 쳤지만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툭 밀어주기. 임팩트를 최대한 약하게만. 아까는 이렇게 쳤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음 서비스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회전이라 그러나? 사이드 스핀. 사이드 스핀. 이거는 뭐 이거는 사이드 스핀이니까 말 그대로 옆을 쳐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까는 이렇게 쳤지만 라켓 각도가 사이드로 돼야 된다. 대부분 이거는 이제 기습적인,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길게 넣기 때문에 기습적인 서비스고, 이거에서 또 짧게 넣는 서비스가 있다고. 이제 짧게 넣는 서비스를.
이제 길게 넣는 서비스는 이제 선수에 따라서 이제 좀 공격력이 좀 약한다든가 이런 선수한테 기습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짧게 넣었을 때는 이제 제가 뭐 천재 공격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넣고, 상대가 어떤 보스카트나 이렇게 만들게 하고 공격을 하는데 좀 많이 한다고. 그리고 이제 짧게 넣는 거 중에서도요, 약간 카트 회전이 있다고요. 휘어가면서 돌아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있고, 또 짧지만 되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이거 구질이 많이 틀리다고. 이게 이제 반대 사이드 스핀이었는데 이제 그 반대 서비스죠. 역시 이거는 이제 기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아까는 반대로 있는 건 이렇게 사이드로 쳤지만 이거 그 반대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백 서비스 넣은 거하고 똑같다고요. 원리는 똑같다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손목이 굉장히 많이 꺾어줘야 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라켓 각도를 최대한 이렇게 반대로 잘 꺾어줘야지. 대부분 서비스는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넣었을 때는 많이 꺾이는 걸로 많이 한다고요. 사이드 스핀인 거.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하나도 안 꺾고 완전 전진 서비스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변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 코스 변화도 있고, 물론 이제 회전을 더 많이 준다든가 적게 준다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같은 스카이 서브를 넣더라도 이렇게 높게 넣고 이렇게 넣는 거 있고, 에? 그리고 완전 뭐 이렇게 흔든 이렇게 약간 변화적인 거, 스윙 자연스럽게.
내 기술에 따라서 이제 상대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뭐 상대에 따라서 내가 이 기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또 상대 전형이 틀리면 또 다른 서비스 변화를 가져가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뭐 에인티놀이라든가 뭐 나인티놀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아주 크로스된 그 긴박한 상황이라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변화를 일단 이제 그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요. 그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걸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구질의 회전인지 이렇게 밑에 회전인지 그걸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짧게 뭐 포핸드 짧게면은 짧게 이렇게 이런다든지 저 어렸을 때는 여기 끝에 탁구공을 놓고 그 정확히 그런 연습도 많이 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빠른 공격을 하고 싶어서 상대에게 계속 이제 좀 띄워서 하면 상대가 여유 있는데 좀 상대를 놀래게 하는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작전. 그거는 이제 그때 볼에 오는 것 따라 판단이 그 서비스 놓고 내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 준비 자세가 다 되기 때문에 서비스 놓고 바로 자연스럽게 그는 다음 볼을 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만약에 밥을 먹으면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하듯이 그거는 서비스 놓고 어떤 그런 거라고. 다음 준비는 숟가락 젓가락 필요하듯이 그런 거라고.
예. 서비스를 이제 볼에 이제 감각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넣을 건지 그걸 생각을 한다고. 네,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고 염두에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그 치중을 조금 덜 하죠. 그쪽 부분에 대해. 왜냐하면 그 상대가 그쪽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많이 보내는 쪽에 대충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 주로 이제 백사이드 같은 경우로 이제 깊이 사이드로 오는 걸 많이 치중하면서 다음번에 이제 조금 치중을 약간 퍼센트리지를 조금 줄인다고.
본인 직접 그게 공격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도 이제 짧게 오는 거 있고 길게 오는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으로 대부분 많이 하는데 아주 공격을 못했을 때는 제가 이제 상대한테 최대한 공격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리시브를 중점을 둬. 이렇게 몸하고 같이 가까이 가는 볼하고 최대한 라켓하고 가까이 가는 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몸하고 볼하고 멀리 떨어지면 컨트롤하기가 힘들다고. 가까이 가야 된다. 항상 볼을 따라다녀. 그리고 역시 볼 상대 서비스를 그 밑에 회전인지 나클인지 그 볼을 보는 게 중요하고 또 맞았을 때 느낌. 절대 이렇게 짧게 보낼 때 강하게 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볼을 맞는 순간 네. 이렇게 라켓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 오래 머물러야 된다. 이거는 중요할 때 볼이 깎이기 때문에 역시 그거를 깎이는 볼을 넘기려면 그 힘을 이겨줘야 되니까 이게 좀 강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볼하고 몸하고는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낌이 좋을 때 강하게 나. 느낌이 좋을 때는 좀 강하게 해도 된다. 이거는 이제 몸 모션에서 이제 들어가죠. 모션이 중요하다고. 네, 모션 이제. 그 역시 볼은 끝까지 봐야 된다. 볼은 정확히 보되. 보되 모션. 백도 아까 포핸드하고 했듯이 받쳐서 나가는 건 원리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짧게 넣었을 때와 길게 넣었을 때 틀리는데, 물론 이제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 회전인 서비스, 이 회전인 서비스도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아니고 그냥 보스카트도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유럽 선수들은 백핸드, 포핸드 공격이 좋기 때문에 회전 서비스 놓고 백핸드, 포핸드를 플립하는 거 기다렸다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작게 놓는 회전이어도 작게 놓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려웠을 때는 상대 서비스가 어렵고 내가 좀 변화적인 거 좀 이렇게 상대 서비스를 몰랐다. 그때는 서비스 넣으면 아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고 디펜스 한다고. 이거는 길게 오는 건 거의 공격을 많이 한다. 리시브도 역시 기본이 공격이고요. 그리고 짧은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할 수 있으면 강하게 한다고요. 어택하고 그 구질은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코스 변화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변화적인 걸로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는 그런 거는 공격적인 거는 기본은 다 공격적인 거라. 네. 꼭 이렇게 전형에 따라서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선수에 따라서도 이렇게 리시브 선택이 바뀐다. 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좋은 선수들 보면은 저는 그 선수들 서비스 넣는 거를 그 선수들 시합하는 걸 가까이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요. 선수에 따라 사용을 할 때 있고요. 대신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제 플레이 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많이 짧게 놓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가장 기본적인 건 페널티에서 공격이 중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만이 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쉐이크 핸드 선수들하고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격을 최우선을 한다. 일단.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쉐이크 공격을 리시브 같은 거에서도 공격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면서 한다고. 그래서 뭐 피치먼트의 공격을 줬을 경우는 최대한 약하게 상대 강하게 못하게끔 주려고 또. 그래서 반격을 많이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격도 있고 많이 작게 놓고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작게 놓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안 줘. 또 공격을 줬을 때는 이제 못하게끔 이렇게 강하게 못하게끔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반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반격을 많이 한다고.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파워 물론 이제 볼이 세고 이런 그런 이유가 유럽 애들이나 이런 선수들보다 뭐 파워도 있고 또 오히려 또 볼도 세고 하는 그런 이유가 신체 조건이나 보면은 제가 그 별로 낮지 않은데 그 볼이 세고 그런 거는 하여튼 이게 제가 이 배 시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시덥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태능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그 이제 웨이트 지도위원님 하는 이 운동선수 파워는 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시덥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시덥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눕게 되잖아요.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제가 25kg까지 쳤어요. 타이어를 이렇게 무게를. 뭐 한 3개에서 5개 사이. 일반 사람들은 25kg는 아예 이거 지지도 못해 올라온. 물론 이제 스쿼트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140까지 졌어요. 스쿼트. 뭐 3세트 8개씩 하고 3세트씩 또. 그래서 거기 체력 그 담당하시는 그 이현님도 이제 탁구 선수 이렇게 약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스쿼트하고 이게 지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뭐 이제 그때그때 이제 코치님들이 내주는 게 있지만은요. 거기서 이제 따라서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30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내주면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훈련 주어진 거에서 제 자신은 최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체력 훈련은 계속 하더라도 똑같은 상태에서 계속 하면은 체력이 좋아지진 않는다고. 항상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자꾸 줄이려고 이렇게 시간도 그러니까 어떤 100m를 몇 초에 뛰었다 그러면 더 줄이려고 하고 자꾸 그런 데 중점을 뒀다고. 뭐 역시 볼이 커지면 이제 스피드하고 회전이 줄여졌으니까 그래도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역시 그게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만 추정하는 기술이 나올 게 아니고 역시 또 거기에 스피드를 더 기르고 회전을 기르는 게 충분히 기를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적은 볼 칠 때보다 라켓 무게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힘을 기르면은 볼에 라켓 무거워지고 볼에 더 파워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힘을 길러야만이 결국은 잘하는 선수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길르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아무리 올라온 선수라 그래도 내 장점이 이렇게 시합에서 잘 통했을 때는 그 이긴다는 승산을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 주전 기술이 안 통했을 때는 그 올라운드 플레이 선수들이 올라운드 플레이 하는데 저도 그 역시 세계 탁구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운드 플레이를 적응해 가면서 거기 그 나름대로 올라운드 서로 견디는 거에서 득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간다고. 일단은 좀 올라운드 선수들하고 했을 때는 제 탁구가 좀 더 빨라지고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럴까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변화는 올라운드 선수들 분명히 선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선수에 따라 또 그때그때 뭐 이 선수는 어떤 포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해야 된다. 또 다른 선수는 어떤 미들 공격을 많이 한다. 그때그때 상대 선수에 따라서 이거는 전술이 틀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핀풀 선수가 그 전진 속공이지만 아주 이렇게 회전이 많은 볼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백핸드에서 많은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못 치게끔 자꾸 백핸드 쪽으로 핀풀 쪽으로 많이 몰아준다. 백핸드 전진 속공이기 때문에 그 백 쪽을 줄 때 좀 더 빠른 것보다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화 쪽은 그냥 라바고 백핸드 쪽은 핀풀 라바이기 때문에 좀 이 전환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들 공격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죠.
핀플 선수들은 아주 전진속공이기 때문에요. 스매시에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오히려 이렇게 짧게 또 핀플 선수들이 잔 기술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좀 짧게보다는 길게 시작을 많이 한다. 그래서 스매싱만 안 맞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페널드 선수들하고 시합할 때는 그렇게 큰 막힘이 없고 선제 공격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선제 공격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팬들의 백쪽이 약하기 때문에 백쪽을 최대한 공격을 백쪽으로 많이 한다고. 예, 그 이제 그 같은 패널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똑같이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집중 공격을 많이 한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볼이 커져가지고 스피너하고 회전이 줄어서 꼭 유럽 애들한테 패널들이 많이 불리해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은 생각 안 한다고. 오히려 뭐 이런 게 또 패널 선수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고 또 하나의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연구가 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가 변해서 뭐 어떤 기술이 패널들의 한계를 느낀다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기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한테 훈련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문제를 찾고 싶다고. 일단은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연결력이요. 절대 성급하게 이렇게 빨리 끝내려면은 거기에 함정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연결하면서 기회를 본다고. 한 번의 찬스를 득점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하면서 그런 찬스를 오기를 기다린다고. 계속해서 자리를 잡히면 범실이 없기 때문에 길게 걸었다 짧게 넣었다 하면서 그 찬스를 잡는. 그리고 그 스핀도 회전도 줬다가 나클로 걸었다가 그 사이드 스핀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찬스를 만든다. 그 일반 선수들도 어느 정도 선수 이렇게 하는 선수들 때 그 볼 구질을 참 보기 참 어렵다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느낌을 갖는 게 이렇게 걸었을 때는 어떻게 볼이 온다. 또 어떻게 오는 볼이 이렇게 회전이다 아니다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연습을 통해서 느끼는 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은 범실을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는 거 그리고 회전을 많이 줘서 보내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일단은 수비 선수하고 그 수비 카트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범실을 하기가 쉽다고. 같이 연습을 하면 한 코스 연습해도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계속해서 범실을 안 내도록 그런 연습. 타구점은 역시 그 정상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내려오는 거 걸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카트가 깎여오기 때문에 그 바운드 정상에 오기 전에 걸면은 많이 깎이고 좀 떨어지는 거면 회전이 떨어질 때 그러는 게 플레이 하는 대로 그 오른손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 다만 이제 코스 변화만 틀려진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 왼손 오른손에서 약간 이제 서비스 코스라든가 또 볼 보내는 방향이 코스가 많이 틀려진다고. 역시 세이크 핸드들 같은 경우도 패널들 그 디펜스 할 때는 미들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 잡았을 때는 주로 미들 공격을 많이 한다고. 혹시 가장 아까운 시합은 이제 95년도 때 세계 선수권 대회 때 왕타오 선수 이기고 나서 이제 그런 스포츠를 했을 때 가장 억울했었고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 평생 가도 그거는 아마 잊지 못할 거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시안게임 98년도 때 중국 선수들 이기고 1등해서 기쁜 게 아니고 그 중국 선수들 그렇게 꺾었다는 그때 하지 못했던 걸 눌렀다는 그런 자존심 그것 때문에 기뻤다고.
그것도 95년도 힘들었었던 그때 은퇴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때 이런 스포츠는 내가 해서 뭐하나 공정하지가 않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주위에서도 만약에 네가 그렇게 관두면은 그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내가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라켓을 잡고 마음 잡고 해가지고 바로 시합 있었는데 왕타우 선수 다시 이겼어요. 3대. 네, 홍콩에서 올스타 서킷가 있었는데 바로 이겼어. 끓여 먹어요. 된장 청국장이라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 다만 정신적으로 좀 더 편안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많이 이제 의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어드바이스도 많이 받고 있어요. 취미는 뭐 이렇게 바둑도 뒤고요. 이렇게 교차할 거 좋아요. 골프 좋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어떠셨습니까? 김택수 비디오를 보고 느끼신 점은? 김택수 비디오를 보고 패널들이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개인적인 제 비디오를 통해서 패널들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패널들이 이 비디오를 통해서 자존심을 찾고 또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모습을 저는 반드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